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 공항 한편 사무실에선 여러 명의 작업자가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뭘 확인하는 것일까 봤더니 수화물 엑스레이 탐지 중입니다. 이게 아무리 단순한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숨겨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구석구석 잘 숨겨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엑스레이 이미지상에서도 다른 옷가지랑 섞이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여기 항상 의심 물품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런 의미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위탁 수화물은 엑스레이를 통해 1차 검색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즘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지금 나온 가방 옐로우 실 채워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에 의심 수화물이 있는데 불법 의약품을 의심이 돼서 옐로우 실을 채우고 현장에 계신 반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수화물을 즉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린 후 검색 대상 태그가 부착됩니다. 그런데 검색 태그 색깔이 빨강, 노랑, 초록, 주황 4가지나 되네요. 레드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총기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총기의 부품이라든가 뭐 실탄이라든가 또 가끔 이제 석궁 아니면 이제 전자충격기 같은 위험품이 났을 때는 이 레드실을 채우고요. 옐로우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과세 물품, 뭐 술 같은 거, 화장품, 뭐 가방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불법 의약품, 마약 의심이 되는 경우, 또 이제 도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옐로우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검역,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일 사용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렌지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 관련, 뭐 이제 소세지나 순대 뭐 그런 물품들을 반입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착을 하는 실입니다. 공항의 특성상 세관 작업자들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운영되는데요.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집중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24시간 항상 이게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에 좀 피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항상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비행기 없는 쉴 틈에도 잠깐 이제 피로를 좀 풀어주고,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색대 앞에서 갑자기 울리는 경고음. 가방 여기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검색할 사람을 알려주는 신호음입니다. 아니 혹시 신고하신 물품 있으세요? 네, 여기 저희가 그러면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신고서 저희가 확인할게요. 검색 태그가 부착돼 나온 수화물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가방 한 번만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혹시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나 뭐 의약품 같은 거 가지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을 겁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검사를 진행하는 세관원. 마약이나 의약품 같은 거를 은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꼼꼼하게 보려면 하나하나 이제 옷가지라든지 안에 있는 물품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내부 가방까지 한번 저희가 훑어봐야지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시계가 있던데? 시계 아니에요. 여기 왜 가요, 선생님? 여행사인데요? 면세 허용 범위에 따라 예외 없이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외 각국에서 입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면할 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물품들을 은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가 시계를 입고 온 속옷 안에다가 넣어서 숨겨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장난감 상자 안에다가 고가의 시계나 또 지갑,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한가득 넣어서 완벽하게 교묘하게 새 상품처럼 숨겨서 들어오는 분도 계셨고요. 저희가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저희도 그런 교묘한 수법들을 또 계속 배우면서 저희도 숙지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탑승권 발권 카운터에서 비행기 좌석 지정 외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화물 접수입니다. 항공기별로 분류하는 태그를 부착한 가방은 지하에 있는 수화물 처리 시설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수화물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행기에 실리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파란색 장비 여러 개가 다양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수화물의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12개 레이더 리더기가 달려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 그 택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 제조사에서 보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위치에 있어도 다 찍힌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뭐 아래든 위든 옆이든 다 바코드가 찍힐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자동 이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수화물은 가던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따로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도 이제 조금 아직 의심스럽다 하는 수화물들을 추가 검색하는 장소이고요. 근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내려오는 모든 수화물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는 그 하이스피드 다이버터라고 하는데, 이 장비로 그 의심되지 않는 수화물은 일반 라인으로 보내고, 의심되는 수화물은 그쪽에 있는 CT 장비로 보내서 추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할 때와 같이 출국 수화물도 철저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1차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 위험물을 판독하고 의심되는 수화물들은 따로 분류해 추가 검색을 시행합니다. 모든 수화물은 개별 운송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에 실려 이동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엔 하루 평균 수화물 운송량이 20만 개 정도였다면 코로나 기간 6천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6만 개 정도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1터미널하고 탑승동하고 2터미널이 있는데 다 합쳐서 한 13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거리가 이제 처음에서 끝 거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입구하고 방출구가 수만이 있는데 그걸 모두 연결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중화 라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총 연장은 130km가 넘습니다. 이곳은 수화물 운송 시스템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수화물 처리시설 운영센터입니다. 수화물이 운반 중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마무리까지 책임을 집니다. 모터 대너폴트 발생했습니다. 알람이라고 떠 있는 거는 이거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워닝은 현장 인원을 보내서 확인을 하든가, 이거는 이제 중요한 면인데, 다른 부서 쪽에도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 쪽에도 연락해가지고 조치 취하고 가야죠. 대형 수화물을 운반하는 설비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수리 전문가들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장 수리 시 제일 중요한 것도 속도입니다. 고장난 부분을 빠르게 진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를 진행해 복구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모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체 예정 시간은 1시간 정도 서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모터가 작동을 하다가 코일이 불량이 나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는 수화물을 운송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화물 운송 시설은 규모만 총 37만 제곱미터, 약 축구장 쉬운 3배의 크기입니다. 이동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 부품 보관소를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교체 부품이 전달되는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새 모터가 빠르게 도착해 바로 수리에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탑승동 동편 5호지 리프트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기계 파트 잠김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지 매인전에 탑승동 동편 갈 사람들은 비상 슈트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화물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밀리면 안 된다. 이게 한번 밀리면은 이게 나비 효과처럼 쭉 밀려가지고 뭐 1시에 나갈 게 2시에 나가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한테는 이제 큰 충격이거든요, 솔직히.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전환하고 인원 배치하고 다 처리하거든요. 또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비상 체크
모두 내방에서 수압을 이동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고장에 대비해 분기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 슬라이드 통로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직접 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항공기 이륙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수작업으로라도 수화물을 운반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 모의 훈련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닥치면 혹시라도 늦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초조해집니다. 탑승동 차량 스리퍼는 다 오픈되겠으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끝내주십시오.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합세해 순식간에 트럭에 짐을 싣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짐은 무사히 제 시간에 항공기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시설상에 투입된 수화물 개수로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건 지각 수화물이거든요. 수화물이 지연되지 않게 운송하는 게 중요한데 지각 수화물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은 100만 개당 2개 수준입니다. 그럼 엄청 낮은. 네, 세계 최저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화물을 이송하는 동안 고장난 모터의 수리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니 정상적으로 모터가 돌아갑니다. 무사히 수리가 끝났습니다. 많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식사도 못 한 적도 있고요. 네. 정말 그 설비들이 조용한 날은 오전에 한 2번, 적으면 2번입니다. 많으면 6번, 8번도 되고요. 이게 워낙 많은 모터와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엄청 총 많죠. 관리하시는 모터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세보진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00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수화물들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 마지막으로 모이는 장소인 수화물 조업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항공기별로 분류된 수화물은 적재대에 넣어 비행기에 실립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한 비행기에 실리는 수화물의 양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한 개당 보통 한 1,500kg에서 한 1,600kg 정도 되고요. 저희 일반 20kg짜리 수화물로 계산하시면 한 70개에서 한 80개 정도 하나에 다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럼 저 장비가 3,000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거네요. 네. 규격 수화물 적재가 끝나면 1.5m가 넘는 규격 초과 수화물들, 주로 골프 가방이나 박스류 등은 따로 분류되어 비행기에 탑재됩니다. ULG 실으면 그래도 케이스 안에 보관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기는 별로 없는데 골프백이나 좀 길고 날카로운 거, 악기들 이런 걸 실을 때는 탑재를 잘못하거나 탑재를 제대로 했는데 패킹을 잘못하면 항공기 동시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내용물이 또 파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수화물 적재까지 마무리되면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저도 해외 촬영이나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요. 사실 설레는 마음 외엔 큰 생각이 없었는데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 정말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네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승객을 모두 내려준 비행기는 자동차로 치면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주기장으로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멈추면 정비사들이 들어가 먼저 안전을 위해 고인목으로 비행기 바퀴를 고정하고 정비를 시작합니다. 비행 후엔 정해진 점검 리스트에 맞춰 정비가 시작됩니다. 앞바퀴 타이어를 시작으로 동체 외부의 파손, 균형, 부식 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가 엔진입니다. 엔진 내 외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 이륙 시마다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랜딩 기어 세척입니다. 비행 전 유압액을 이용해 깨끗이 닦아줘야
고장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외부 점검은 첫 운행이나 마지막 운행 시엔 2시간가량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왕복 비행 시엔 30분 이상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안전한 비행은 항공기의 정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밖에서 비행기 기체 점검을 하는 동안 내부에선 청소가 진행됩니다. 먼저 쓰레기를 수거하고 테이블과 의자 청소를 한 후에 바닥 청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기내 먼지의 원인이기도 해서 신경 써서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는 다음 비행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1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 40분 이내에 마무리합니다. 청소를 빨리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객을 받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적인 그거기 때문에 청소한 사람들은 최대한 대로 빨리 처리를 끝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것이 소독입니다. 안전을 위해 매 비행 시마다 소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보고 차원에서 이제 소독을 하고 소독 완료 그게 있거든요.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내주면은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때 플라이트가 비행이 다시 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점검을 마친 정비사가 이번엔 조종실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연료, 전기, 유압 등 항공기의 각종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비사들은 조종석뿐만 아니라 항공기 외부, 내부, 그래도 모든 항공기 관련된 안전의 이런 확인을 위해서 모든 항공기 모든 걸 이제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후에 이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디스패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실 최종 점검 중인 정비사. 엔진 관련 경고등이 들어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엔진은 항공기 운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요.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엔진에서 에어소스를 항공기 필요한 여압에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이 여압이란 거는 지상에서 저희들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공중 29,000피트에서 35,000피트 이상이 올라가면 사실 이런 기압제된 사람이 스스로 호흡하기 힘듭니다. 근데 항공기는 그 이상의 고도를 가기 때문에 지상과 다른 여압을 공급해 줘야만이 문제 없이 사람이 비행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높은 상공에서 지상과 같이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의 주요 부품입니다. 크기는 작아 보여도 국내에 고급차 정도의 가격과 대등소유합니다. 이 조그만 부품이요? 네. 굉장히 항공 부품이 대부분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 부품 교체와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플라이트의 비행 주행 중에 만약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기 들어왔을 때 결함을 안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조치하고 비행에 문제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